서머스가 끝난 다음에 바로 가을 용품 지원이 또 바로 진행되고 그것이 아마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끝날 것이고 그게 끝나면 바로 본격훈련이 들어가는 것이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여군장 교육을 습은 김정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또 북한의 태풍 피해 이후에 벌어지는 황당한 사건들, 네, 김정은이 또 황당한 지시들을 여러가지 내렸습니다. 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김정아TV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기사입니다. 9월 14일 날 자유아시아 방송이 북한 광산 검덕지구 태풍 피해 복구에 군인 3만여 명 투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방송 제목을 제가 뭐라고 달았나요? 한 달 안에 800세대 건설.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한번 기사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3만여 명의 군인들이 평양을 출발해 함경남도 검덕지구에 파견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지난 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의 확대회의의 결정에 따라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투입되는 군인들이라고 현지 소식통이 밝혔다고 합니다. 임명을 요구한 군 관련 소식통은 13일, 지난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평양과 지방에 주둔한 인민군 건설 총국 7총국과 8총국 소속의 3만여 명에 달하는 군인들이 함경남도 검덕지구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평양에서 검덕으로 출발됐다고 하면서 검덕지구로 출발한 3만여 명의 군인들은 지난 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결정 집행에 의해 검덕지구 피해 복구에 투입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1일 당국은 7총국과 8총국 소속 군인들을 함경남도 검덕지구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평양으로 집결시켰다면서 그런데 군인들을 태우고 갈 열차 편성이 차질이 빚어 하루 늦은 12일부터 평양역을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경남도 검덕지구로 출발한 군인들의 임무는 10월 10일까지 800세대 현대적 문화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라면서 때문에 당국이 노동과 건설에 최적화된 7총국과 8총국 소속 군인들을 이번에 검덕지구에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0월 10일 당창건일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문화주택 800세대를 건설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면서 그러나 당에서 일단 결심하면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하기 때문에 8일 중앙군사위원회 결정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검덕지구에 투입된 군인들은 총력전을 벌여야 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철야 전투를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들이 말하면 뭐가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맞추느라면 결과가 뭐가 되냐면 부실공사가 된다는 거죠. 지난 기간에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부실공사가 지금 새로 탄생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부실공사라도 아무리 부실공사라도 아무리 막 짓는다 해도 한 달 안에 800세대 참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북한의 지난 8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해 함경남도 검덕지구의 태풍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인민군 부대로 구성된 검덕지구 피해 복구 지휘소를 결성하고 인민군 동원 명령을 내렸고 지난 9일 명령을 내렸다고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이 밝힌 바가 있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평양시 한 주민소식통은 같은 날 지난 11일 수많은 군인들이 평양역과 서평양역 등을 가득 메웠다면서 평양시 기차역들을 가득 메운 군인들은 지난 8일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결정 집행을 위해 평양역에 집결한 7총국과 8총국 군인들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해졌습니다. 함경남도 검덕지구로 출발하기 위해 평양역에 모인 군인들은 검덕지구에 가면 또 고생하게 생겼다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0월 10일까지 800세대 건설해야 되는데 그 짧은 기간에 집을 지으려면 철야전투 벌려야 할 것이라면서 탄식하는 군인들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군인들이 말처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800세대를 지어야 한다면 그렇게 지은 집이 얼마나 견고할지 뻔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면서 당국이 체제 선정과 내부 결성만 생각하고 무리한 건설 계획과 목표를 세웠지만 새로 건설될 살림집 질과 안전성이 보장될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북한의 동해안과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준 태풍 9호로 인해 함경남도 검덕지구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된 것과 관련하여 9월 8일 오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확대회의를 소집하고 국가적 피해 복구에 대한 대책을 토의한 바 김정은이가 회의를 주재하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광물 매장지인 검덕지구의 태풍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검덕지구를 하루빨리 복구하는 것은 그곳 인민들과 국가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절실하며 동시에 우리의 경제의 중요 명맥을 살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급선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앉아서 말은 잘하죠. 김정은은 적어도 10월 10일까지 살림집들 채무를 갖추고 도로와 철길을 복구하며 연말까지는 모든 피해를 100% 가실 수 있는 국가적 비상대책을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800세대 이 문제가 어찌 보면 제2의 황해도 태총리에 몰려간 지원자들에 관련해서 제가 방송한 바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 상황보다 더 심각할 것 같습니다. 왜 심각하냐? 여기 사태가 태총리보다 더 안 좋아요. 지난번에 30만 명의 숙식은 누가 해결하나 이 문제를 제가 말했지요. 지금 이 3만 명이 지금 30만 명이 함경 남북도에 다 널려서 지금 들어갔는데 강원도 이런 피해 지역에 다 널려갔는데 지금 3만 명이 오로지 검덕 광산에만 딱 3만 명이 들어갔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럼 이 3만 명이 들어갔을 때 그 검덕 광산이 마을이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지만 그 안이 상당히 열악해요. 그런데 이번에 피해까지 입었어요. 그러면 이 군인들이 첫째로 그 마을에서는 정말 물이 돈보다 더 귀한 곳이 바로 그 검덕광산 그 지역이고 이 지역에서 이 집을 건설하는 동안 이 3만 명 군인들 특히 7천국, 8천국 이 건설 천국에 있던 군인들은 가장 이 7천국, 8천국 군인들을 제가 비유한다면 야생마라 비유를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통제가 어렵습니다. 이 친구들은. 상당히 살벌합니다. 이게 지역 주둔 군인들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 제일 두려워하는 게 지역 주둔 군인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 주둔 군인들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가 협력이 돼요. 인간관계가 다 맺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원자들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지원자들은 잠깐 왔다가 그냥 좀 쓸어가나 끝이에요. 외상을 안 주면 매달을 들부셔놓고 외상을 주면 못 받겠고 뭐 어쩌라고. 지금 이 안에서 무슨 사태가 일어날지는 정말로 그 안에 소식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실제 검덕광산에 소식통이 있으면 데일리NK나 자유아시아방송이 직접 그 소식통을 뭔가는 연결을 하면 좋겠는데 그건 아마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 산골인데다가 워낙 고란이라서. 그리고 상당히 좀 소식이 나오기 좀 힘든 지역이죠. 그나마 평양이나 전국에 어떠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이 지금 밖으로 나온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아마 이 소식이 안 나왔을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안은 폐쇄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전에 먼저 들어가 있는 지금 탄광 노동자들 이 사람들도 김정일 때 이게 검덕광산이 그때 한 2,000명 제대군인 배치하고 뭐 3,000명 배치하고 5,000명 배치하고 이 이슈가 그때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검덕광산에 현재 있는 노동자들 대부분이 제대군인 출신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하고 이 7천국 8천국하고의 분쟁이 없다? 있다? 예, 있다에 저는 100%로 걸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자 공급도 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건설을 이렇게 주야간으로 시달리게 되면 밥을 100% 다 준다 해도 이 친구들이 그 배고픔은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지역 주민들의 피해도 아마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문제가 그 안에서 어떻게 잘 통제되길 바라겠는데 통제 안 된다면 지역 주민들만 아마 죽을 맛일 겁니다. 더군다나 그 검석광산에 이미 배치되어 있고 거기에서 이미 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제대군인 광부들 그 사람들하고 7천국 8천국과의 어떠한 사고가 없길 바랄 뿐입니다. 북한 정부의 이런 독재 정치는 진짜로 끝판왕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독재 정치 없어요. 어떻게 한 달 안에 800세대를 짓습니까? 한 달 안에 800세대를.
이게 바로 그 김정은 앞에서 과잉충성하는 그런 간부들이 또 문제거든요. 김정은이 노발대발하는 거 뭐 달리긴 해야겠지. 지금 당장 김정은이는 당창건 그걸 맞으면서 그 당창건 이 큰 행사 전에 바로 이러한 큰 피해들이 났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한 또 다른 아마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또 그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해야 또 살겠죠. 아마 북한의 전 피해 지역이 당창건 목표로 아마 모든 게 완성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창건 지나서부터는 뭐가 나오냐? 이제 가을 전투 본격적으로 해야 되면 바로 농촌 지원이 나오거든요. 농촌 지원 나온 다음에 그걸 아마 한 달 동안 또 진행한 다음에 바로 북한이 1년 대행사인 동계훈련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제 동계훈련 그때에도 제가 그 이슈를 디테일하게 북한의 동계훈련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방송을 할 텐데 이 동계훈련은 북한 군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전 주민들에게 다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이 계획을 당창건 때까지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라는 거죠. 당창건까지 피해 공사를 전국에서 모두가 완성하는 걸로 아마 포커스를 맞췄을 것이고 그 포커스가 끝난 다음에 바로 가을 농촌 지원이 또 바로 진행되고 그것이 아마 늦어도 11월 중순까지 끝날 것이고 그게 끝나면 바로 동계훈련이 들어가는 것이 이 북한이 제정해놓은 아마 스케줄일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한 달 안에 그놈의 800세대 그 집에서 살던 북한 주민들이 무너져서 또 다른 피해 사고가 이어지길 않길 그냥 간절히 바랄 뿐이네요. 일단 화살은 던져졌고 쏜 총알로 달려간 군인들의 손에 이제 그들의 운명이 달려있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재정권 북한이 과연 언제까지 이런 날렵시게 독재 정치로 그 사회를 이끌어갈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정아TV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김정아TV 오늘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